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약 탕정이 하나 남아가지고 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나서 또 가볍게 영상 찍어봤는데요. 오늘 저희 쪽에서 또 이제 오더 나간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은 좀 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요 연구는 이제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이라고 해서 뭐 편의상 뭐 미국 내과 의사 학회지 뭐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만성 두드러기 관련해서 침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제하의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효과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좀 해석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총 이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군으로 나눠가지고 침치료, 가짜 침치료, 그다음에 대기군 이렇게 나눠서 진짜 침치료군하고 대기군 간에는 명백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치료 효과 차이가 있었고, 네 이제 진짜 침치료, 그다음에 가짜 침치료를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짜 침치료하고 진짜 침치료 간에는 물론 통계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이게 어떤 연구 프로토콜에서 사전에 정의된 어떤 최소한의 임상적인 차이 그 수준에 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가 좀 제한된다. 뭐 이런 취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이제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는 이제 4주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만성 알레르기 환자에 대해서 4주 침 치료 혹은 뭐 가짜 치료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4주간 또 이제 환자 추적해서 증상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렇게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평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치료군하고 가짜 치료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떤 그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플라시보에 비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침치료는 실제로 환자들의 두드러기를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다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좋은 저널인 이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나온 거고요. 이전에 뭐 마행 감석탕 뭐 이런 것 연구도 이제 여기 실리기도 했죠. 근데 사실 2012년인가요? 이제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한 연구들도 아마 이 계통 연구 학술지에 실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침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침이 가지고 있는 신경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역 조절 효과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기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막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나 배경이 다른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놀랍다. 그리고 어쨌든 두드러기 관련해서는 그래도 최초의 굉장히 양질의 임상 시험이다 라는 점에서는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치료를 해보면은 이제 두드러기 환자분들, 팽진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침치료 하게 되면은 실제 소양감이나 부종이나 발적이 줄어들고 우리가 흔히 뭐 임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처방할 수 있는 뭐 항해해독탕이라거나 뭐 현계연교탕이라거나 이런 약 처방들 뭐 두해 방으로 해서 처방을 했을 때 좋았냐? 라고 하면은 뭐 환자분에 따라서는 꽤 괜찮은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탕약을 따라가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구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제 BMAS 미국이래. 영국 침술 의학회 메디컬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큐펑처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의사들 모임이죠. 여기에 이제 대표인 이제 마이크 커밍스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침 치료가 통증에 대한 질환이 아니라 어떤 통증과 관련된 상태가 아니라 알레르기, 면역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양질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전에 관여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효과가 좀 없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에 대해서 침 치료를 했을 때 과연 배란율이나 임신율이 높아지느냐를 관찰했을 때 침 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 연구를 진행을 하셨던 분은 굉장히 침 치료의 어떤 통증 외에 다른 기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여성 연구자분이었는데 쭉 연구를 기초부터 쌓아 올렸다가 마지막 파이널 임상시험,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그 노력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탈해하는,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좀 갈아놓은 연구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조금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좀 아쉬워하지 않았나, 그때 에디토리얼 봤을 때도 조금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글들을 봤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제가 블로그에 뭐 그거 관련해서 옛날에 번역을 올려놨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정말 내과적인 질환, 뭐 피부과적인 질환에서 이렇게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연구를 보고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분은 그래서 이제 침 치료가 사실은 더 많이 퍼지고 더 확산돼야 되는데 이게 더 확산이 안 된 이유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제약회사라거나 어떤 스폰서가 없어가지고 뭐 돈이 안 되는 치료를 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도 비슷하죠. 한의사협회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뭐 침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치료가 있고요. 향후에는 뭐 항히스타민제라거나 아니면 요즘에 졸레어 주사 같은 거 걔네들하고 한번 헤드투헤드 연구 같은 걸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또 이제 침 치료가 정신과 질환에서는 뭔가 좀 약의 효과를 부스팅하는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 질환, 천식 질환에서 침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증폭이 되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침하고 한약의 조합이 양방적인 치료와 비교를 했을 때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살아생전 과연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들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마이크 커믹스라는 분은 이런 이제 기사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고요.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이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타민, 이제 항히스타민 가지고 효과 못 본 사람도 많고, 이제 졸레어 같은 경우에는 비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급여로 보니까 2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상환이나 뭐 실비라거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27만 원에서 5만 원 딱 환급해 주는 거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딱 실비 상환 맞춰서 하는 게 머리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침 치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치료면서 의료 자원이 안 들면서도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좀 이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양리라고 하는 요 이제 중국 여기가 청두인가요? 청두 중의학대학의 연구자가 양리라는 분이 이 연구 취지하고 결과를 설명을 언론 인터뷰에서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관련한 이제 다른 뭐 면역 전문가들, 그다음에 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은 뭐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보건과학대학교의 알레르기 면역학 클리닉 과장인 샤이암 조시 박사께서는 뭐 요 연구가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침 치료 효과를 처음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양질의 연구다,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프로토콜이나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4주 동안 16차례 침 치료 받고 나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명백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환경이 어떤 중국에서의 환경하고 잘 맞지는 않겠지만 이 연구를 임상에서 적용시키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국민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인지도가 좀 낮은데, 결국에 사실 한의사들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진료실에서나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통해서 침 치료가 이런 알레르기 질환, 뭐 비염이라거나 아토피라거나 뭐 소양증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두드러기라거나 이런 질환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좀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있는 낸시 바서바우어 킹스턴이라고 하는 의사쌤은 이 연구가 침 치료가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기도 했고, 다만 이제 침 치료가 어떤 신경 조절을 통한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확실히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다. 이 정도 얘기한 부분은 있어요. 어쨌든 침 치료가 우리 소양침, 가려움을 개선하는 데는 명백한 도움을 준다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당장은 없고요. 이 연구는 조금 더 밑에 코멘트는 볼만한 거는 거의 다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침 치료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단순히 뭐 통증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뭐 논란이, 뭐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다, 임상적으로. 그리고 뭐 조기 치신은 아직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뉴럴 메커니즘이라거나 이민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 침 치료의 효과를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득해 나간다면 저희 한의원에서는 마스트라거나 뭐 유니캡이라거나 아니면 푸드 알러지 같은 검사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이런 치료가 효과적이고 검사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전후 비교도 해드리고 뭐 필요하면은 다른 뭐 약물 처방이라거나 뭐 이제 급여가 됐건 비급여가 됐건 이런 부분을 도와드려가지고 실제로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확산시켜 나간다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고 실제 진료하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자로 된 용어들은 많이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